조건에 따른 분류를 보면은 현재 대상 부동산의 상태, 구조, 환경, 점유, 현재 있는 그대로 평가를 하죠. 현재 있는 그대로 평가하는 것을 우리 현황평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현황평가를 원칙으로 하는데, 자, 그 밑에 박스 봤더니, 자, 우리나라 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자, 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을 앞으로 줄여서 감칙이라고 합니다. 감칙. 자, 감칙 제6조가 나오는데, 작년에 요걸 출제했었죠. 또 현황 기준 원칙 출제를 또 했습니다. 현황 기준 원칙이다. 자, 두 가지가 있거든요. 자, 1항이 중요하죠. 자, 감정평가업자는 이 기준 시점에서의 대상 물건의 이용 상황 및 공법상 제한 상태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때 대상 물건의 이용 상황은 불법적이거나 일시적인 이용 상황은 제외합니다. 자, 1항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2항 보세요. 감정평가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코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 시점의 가치 형성 요인 등을 실제와 다르게 가정하거나 특수한 경우로 한정하는 조건을 붙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세 가지가 나옵니다.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또 감정평가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 감정평가의 목적이나 대상 물건의 특성에 비추어 사회의 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세 가지 경우를 의미하죠. 우리는 1항이 중요하고요. 현황 기준이죠. 자, 그리고 과거로 갑니다. 자, 이 재판상 분쟁이 있을 때 과거로 가죠. 이 과거의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행하는 평가를 소급, 과거로 가는 소급 평가. 자, 여러분이 3개월 뒤에 입주한다.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을 할 때 가까운 미래에 도래가 확실합니다. 자, 가까운 미래에 도래가 확실한 미래의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평가를 기한부 평가라고 하죠. 기한부 평가. 자, 그런데 미래는 미래인데 미래에 불확실하다. 자, 이 미래에 불확실하다. 자, 미래에 불확실한 상황이 성취가 될 것을 전제로 하여 부동산의 가치가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 증감가 요인을 고려하여 행하는 평가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 조건부 평가다. 자, 이때 조건은 실현이 가능한 조건이어야 됩니다. 이 바다를 메워서 평가한다. 실현 불가능하기 때문에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토지상에 건물이 있습니다. 토지상에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이 우리가 준공한 지 60년이 경과했어요. 그래서 노후화가 됐는데 언제 철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평가 대상 토지상에 건물이 있는 경우에 건물에 뭐를 전제로? 철거. 이 불확실한 상황이 성취가 될 것을 전제로, 이 철거를 전제로 하게 되면은 건물이 있지만은 건물이 없다고 보고 토지를 건물이 없는 상태인 나지 상태로 평가하는 것을 조건부 평가라고 합니다. 조건부 평가. 자, 그리고 여러분이 288페이지에 거기 5번에
독립평가 나오는데 이건 일본에서의 부동산 평가의 기준이 나오고 있는데, 자, 복합부동산인 경우, 자, 여러분이 토지와 건물이 결합된 상태가 복합부동산입니다. 그래서 복합부동산의 경우에 적용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독립평가와 부분평가입니다. 자, 독립평가는 자, 이 평가 대상 토지상에 건물이 있죠. 복합부동산인데 건물이 있는데 건물이 없다고 보여. 자, 건물의 철거를 전제로 해서 건물이 있지만 건물이 없는 상태인 뭘로? 토지를 나지 상태로 평가하는 것을 무슨 평가? 독립평가로 해. 그럼 독립평가는 뭐에 속하죠? 조건부 평가에 속합니다. 자, 독립평가는 조건부 평가에 속하고 나지 상태로 평가한다는 것은 토지상에 건물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건부 감가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럼 부분평가는 또 이 토지상에 건물이 있죠. 건물인데 토지상에 건물이 현재 이용되고 있는 상태 그대로 건물이 이용되고 있는 상태 그대로 토지를 뭘로? 건부지 상태로 평가하는 것을 부분평가.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용되고 있는 상태 그대로 평가하니까 이 부분평가는 현황평가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 건부지는 토지상에 건물이 있기 때문에 이때는 건부 감가를 고려한다는 거. 자, 시험에 우리 나올 때 주의 좀 해두시기 바라고요. 자, 11회 시험에 또 출제를 했었죠. 자, 그럼 또 우리나라 원래 출제 또 했었던 우리나라 감정 평가에 관한 규칙 제 7조가 나오죠. 자, 이 7조를 보면 또 7조는 개별 물건 기준 원칙이다. 자, 이 개별 물건 기준 원칙 등이 나오죠. 자, 네 가지가 있거든요. 1항, 2항, 3항, 4항이 있는데, 자, 1항은 감정평가는 대상 물건마다 개별로 하여야 한다. 개별로 하여야 한다. 하여야는 반드시란 얘기죠. 그래서 뭐를 원칙? 이 개별 물건 기준 원칙이야. 그런데 등이 붙었거든요. 등은 요 2항, 3항, 4항이 있죠. 자, 2항은 둘 이상의 대상 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고 있거나 이 대상 물건 상호 간의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일괄평가. 묶어서 같이 평가한다. 자, 3항은 구분이죠. 하나입니다. 하나 이 대상 물건이죠. 자, 구분평가는 이 하나의 대상 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를 구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도로가 있죠. 도로에 이렇게 1필이 토지가 있어요. 하나의 물건인데 도로의 전면 부분은 상업용, 후면은 주거용으로 이용이 되면은 전체를 상업용으로 평가하면 과대평가, 전체를 주거용으로 평가하면 과소평가입니다. 상업용이 비쌉니다. 그럴 때 이럴 때는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는 상업용, 주거용 구분하여 평가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리고 4항은 부분평가. 부분평가는 19회 시험, 22회 시험에 나왔는데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물건의 일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해야 할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이런 경우에는 일체로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자,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물건 전체를 기준한다. 자,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물건 전체를 기준으로 해서 평가하죠. 자, 예를 들어서, 자, 여러분, 일필에 토지가 있는데, 자, 요 일부분이 도시 계획도로가 예정돼서 수용을 했을 때, 이 일부분을, 이 전체를 기준해서 이 일부분을 평가하는 것을 부분평가라고 합니다. 부분평가. 자, 290페이지에 부동산 가치. 자, 부동산 소유에서 비롯되는 장래 이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을 부동산 가치라고 하는데, 이 부동산 학자들의 견해는 부동산 이 학자들에 있어서의 견해는 가치와 가격을 서로 다르다고 보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내구성을 가지기 때문에 부동산 학자들은 가치 개념을 중요시 여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19회 시험과 또 25회 시험에 출제를 했는데 한번 볼까요? 자, 이 가치와 가격을 보면은, 가격은 공인중개사가 전문가, 그리고 가치는 감정평가사가 전문가. 이 개념상의 차이가 있어요. 가격은 부동산 시장에서 부동산 거래가 성립되었을 때 매도인, 매수인 사이에 이 교환의 대가로 실제로 지불한 금액을 가격이라고 한다면, 가치는 부동산 소유에서 비롯되는 장래 이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을 가치라고 해요. 그래서 이 가격은 25회 시험의 정답은 이렇게 출제했죠. 과거의 시점에서 부동산 거래가 성립되었을 때 가지는 과거의 값이라면은, 가치는 부동산 소유에서 비롯되는 장래의 다양한 편익을 현재의 가치로 환원한 현재의 값. 시험에는 요거 현재의 값, 미래의 값 이렇게 출제를 하겠죠. 자, 그리고 가격과 가치 사이에는 오차가 있어요. 자, 부동산의 현재 시장에서의 가치는 3억 원인데 미국의 이민가구에서 금 매물로 2억 2천만 원에 매각됐다면은 매각 시점에 8천만 원이 급격히 하락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어요. 오차가 존재하는 거야. 플러스 오차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오차일 수도 있죠. 자, 시장에서 교환의 대가로 실제로 지불한 시점에서의 가격은 단 하나. 자, 3억 주고 샀다. 3억 단 하나. 3억 주고 샀는데 2억은 융자받았어요. 금융기관에 의해서 담보부동산을 평가한 가격, 담보가치 2억 7천만 원. 국세청에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평가한 가격, 과세가치 2억 5천만 원.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상정을 위해 평가한 가치 2억 원. 그래서 이 가격은 단 하나지만 우리는 보는 사람의 견해에 따라 가치는 보험가치, 보상가치, 담보가치, 과세가치 등 가치는 여러 개 존재할 수 있다. 가치의 다원적 개념이 나타나죠. 자, 가치를 화폐를 매개체로 해서 나타낸 것이 우리 가격입니다. 그래서 가치는 부동산을 소유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욕망인데, 그러기 때문에 가치는 주관적이면서 추상적인 반면 1제곱미터당 얼마 나타나는 화폐로 표시된 가격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값을 말합니다. 그래서 가치의 화폐적 표현이 가격이죠. 가격의 기초에는 가치가 있죠. 자, 가치가 오르면 가격이 상승하고
가치가 하락하면 가격도 하락한데 이렇게 가치와 가격은 같은 방향으로 변동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해서 우리는 화폐 가치가 하락을 하면은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했을 때 부동산 가격은 오르기 때문에 화폐 가치와 부동산 가격은 반대 방향, 역방향으로 변동하고 있다. 이런 얘기겠고. 자, 단기에는 가격이 가치로부터 괴리 벗어납니다. 왜냐하면 공급량이 수요량보다 많은 초과 공급 상태에 있을 때는 이 공급자 간의 경쟁에 의해서 가격이 가치 이하로 하락을 합니다. 그리고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많은 초과 수요일 때는 가격이 가치 이상으로 수요자 간의 경쟁에 의해서 상승을 해요. 자, 그렇지만 장기로 오면 이러한 가격의 조정 과정을 통해서 이 가격이 가치에 일치되게끔 조정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가치는 가격의 장기적인 균형치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자, 19회 시험에 정답 지문을 여기서 또 물었죠. (293페이지에) 부동산 가치의 특징이죠. 자, 토지의 특성으로 인해서 일반 상품과는 다른 부동산 가격의 특징 또는 가치의 특징이 나타나죠. 자, 우선은 토지의 특성 중 영속성으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에서 부동산 거래가 성립됐을 때 매도인, 매수인 사이에서 교환의 대가로 실제로 지불한 금액이 부동산 가격이죠. 그래서 좁은 의미의 가격이라고 하고, 이 영속전 기간은 1년 이렇게 분할할 수 있죠. 이 기간 분할에 있어서의 가능성으로 인해서 이 부동산에 대한 이 사용 수익에 있어서의 대가로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임대료로 표시되죠. 그래서 이 협의 가격과 임대료를 더해서 넓은 의미에 있어서의 부동산 가격이라고 합니다. 자, 넓은 의미의 부동산 가격은 좁은 의미의 가격과 임대료를 더해준 건데, 가격은 소유함으로써 얻는 이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인데 원본으로서의 가격을 나타내고, 임대료는 이 원본에 대한 과실의 성격 관계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토지는 위치가 고정되어 있고 또 권리를 또 여러 개의 권리로 나눌 수 있어요. 권리 분할의 가능성으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은 소유권, 기타 권리나 이익의 가격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하나의 동일 부동산 위에는 여러 권리나 이익이 존재할 수 있는데, 각각의 권리나 이익마다 경제적 가치가 있는 한 개별적으로 가격이 형성될 수 있어요. 전세권 가격, 임차권 가격, 보증금 가격 형성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영속성에 의해서 부동산 가격은 과거, 현재 및 장래에 걸친 장기적인 배려하에 형성되면서 부동산 가격은 항상 변화의 과정에 있습니다. 또 부동산 가격은 위치가 고정됐기 때문에 그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에 의해서 부동산 가격은 영향을 받죠. 그렇기 때문에 지역적인 또 영향을 받아요. 자, 부동산 가격은 또 개별성의 특성으로 인해서 부동산 거래 시에 당사자의 특수한 사정이나 개별적 동기가 게재되기 쉽기 때문에 이 사정 보정이 필요하면서 부동산 가격은 우리는 개별적으로 우리가 형성이 됩니다.
또 부동산 가격은 시장에서 수요가 거의 없다, 전무하다고 할지라도 담보 능력, 임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은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하지 않는다. 하방 경직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하방 경직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부동산 가격의 기능. 자,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서 가격이 결정되면은 그 가격이 소비자와 생산자의 행동을 결정하는 지표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이것을 우리는 파라메타죠. 매개적 기능이라고 합니다. 또 부증성의 특성에서 토지는 한정되었기 때문에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면은 이 가격에 따라 수요자에게 자원이 배분되는 기능을 갖습니다. 자원 배분의 기능을 가지고 이 부동산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된 가격은 시장에서의 기회비용을 올바르게 반영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감정평가사에 의해서 평가한 감정평가 가격은 시장에서의 기회비용을 올바르게 반영한 잠재 가격으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셋도 프라이스, 잠재 가격으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294페이지에 자, 또 부동산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우리는 가격이 결정되면 이 가격이 다시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것을 우리는 가격의 이중성 또는 가치의 이중성이라고 하는데, 이 시장에 존재하는 모든 상품은 이러한 가격, 가치의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 자, 294페이지. 자, 우리나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호에 보면은 시장 가치의 개념이 나와 있어요. 시장 가치 개념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 교재 보면 이렇게 나오죠. 자, 평가 대상 토지 등을 대상 물건이라고 합니다. 이 대상 물건이 통상적 시장에서 이 충분한 기간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당사자 사이에, 거래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 물건의 가액을 시장 가치라고 합니다. 시장 가치의 개념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 가치에 있어서 여러분이 295페이지 제5조, 또 작년에 출제했었죠. 제5조. 자, 제5조는 시장 가치 기준 원칙입니다. 또 시장 가치, 또 기준 원칙이 나오죠. 자, 또 1항, 2항을 보는데 1항을 보면 뭐가 나오죠? 대상 물건의 감정 평가액은 시장 가치를 우리가 기준으로 결정한다. 이 시장 가치입니다. 주의해야 될 것은 적정 가격이 아니라는 것.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에서는 적정 가격이지만은 감정 평가에 관한 규칙에서는 시장 가치입니다. 자, 2항은 뭐죠?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 감정평가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우리 각 코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시장 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세 가지 나오죠.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감정평가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 감정평가의 목적이나 대상 물건의 특성에 비추어 사회 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되겠죠. 세 가지 경우는 시장 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 자, 295페이지 밑에 부동산 가치의 형성 원리. 이 부동산 가치의 형성 요인은 부동산 가치의 발생 요인에 이렇게 영향을 주고, 부동산 가치의 발생 요인은 우리가 부동산 가치에 이렇게 영향을 줘요. 자, 그럼 이 가치의 발생 요인이 최근에 22회 시험, 24회 시험에 출제를 했죠. 자, 이 경제적 측면에서 요인, 이 경제적 측면에서의 요인과 이 법적인 요인이 있어요. 자, 경제적 측면에서의 요인으로서는 수요와 공급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가치에 영향을 주는데, 자, 이 수요는 다시 두 가지가 있죠. 유용성 또는 효용이죠. 자, 부동산에 관한 욕구. 자, 부동산에 관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정도를 효용, 유용성이라고 하는데, 그럼 유용성을 우리가 측정하는 이 척도로서 이 주거용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 공업용 부동산이 있죠. 주거용 부동산은 주택을 소유하여 생활함으로써 느끼는 정신적 만족도인 쾌적성을 중심으로 판단하고, 상업용 부동산은 이제 수익을 창출하는 부동산이잖아요. 상업용. 그래서 어떻게 돼요? 어떤 부동산을 소유 또는 이용함으로써 얻어지는 경제적 측면에서의 이익인 수익성을 중심으로 판단하고, 자, 공업용 부동산은 부동산을 소유하여 우리가 이용함으로써 얻어지는 이 소유하여 이용, 생산 과정에 이용함으로써 얻어지는 경제적 타당성의 문제와 관련해서 생산성을 중심으로 판단해요. 자, 그리고 유효 수요, 실질적인 구매력을 갖춘 수요로서 부동산을 구매할 살 의사도 있고, 이 부동산에 대해서 지불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춘 이 수요를 유효 수요. 자, 24회는 지불 능력이 없다라고 출제했죠. 살 의사도 있고 지불 능력을 갖추어야 유효 수요입니다. 자, 공급 측면에서는 상대적 희소성이죠. 자, 토지의 특성 중 부증성에 의해서 토지를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은 무한한데, 그 무한한 욕망을 충족시켜줄 토지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 것을 희소성인데, 이 상대적 희소성이죠. 자, 토지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는데 택지를 조성해서 토지를 공급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용도의 다양성의 특성으로 인해서 토지 이용에 있어서 용도의 전환을 통해서 공급은 하는데, 이 공급이 수요에 비해서 양적, 질적으로 부족한 상태를 상대적 희소성이라고 하고, 이러한 상대적 희소성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점 가중된다는 것. 자, 법적 측면에서 이전성이죠. 토지는 위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는 이동이 안 돼요. 그래서 권리가 이전되는데, 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에 대한 통제의 정도가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완전히 이전된다는 걸 의미하죠. 자, 발생 요인인데,
이 발생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이나 힘을 형성 요인이라고 하는데, 이 형성 요인은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형성 요인은 시간의 경과함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를 하고 있다는 유동성의 특성. 그리고 또 가치 형성 요인은, 또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가치 형성 요인은 상호 유기적인 관련을 맺으면서 가치에 영향을 미친다는 또 연관성의 특성이 있습니다. 자, 두 가지 특성이 있고요. 부동산 가치 형성 요인은 일반 경제 사회에 여러 가지 요인이 부동산의 상태나 가격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 요인이 있는데, 이 일반 요인은 뭐 인구라든지 공공시설의 정비 상태라든지 건축 양식이라든지 교육, 복지, 가족 구성, 뭐 이런 사회적 요인이 있고, 뭐 세금 부담, 재정, 금융, 고용, 임금 뭐 이런 거 관련한 또 경제적 요인이 있겠고, 또 세금과 관련된 제도나 주택 정책, 토지 정책, 규제, 가격 통제 이런 것은 행정적 요인이 되겠죠. 세 가지로 나누고요. 이 일반적인 요인이 지역에 국한되면서 그 지역의 자연적 조건과 결합하면서 지역의 부동산 상태 및 가격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요인이 나타나고, 또 이러한 지역 요인이 나타나는데 또 토지 가치, 건물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적인 상태나 요인을 우리는 바로 뭐죠? 개별 요인이 나오죠. 그래서 부동산 가치의 형성 요인 3대 요인은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 그러면은 이때 이 부동산 가치가 가치의 형성 요인에 영향을 주면서 이 형성 요인은 발생 요인을 거쳐서 우리가 가치에 영향을 줘서 이게 계속 반복되죠. 피드백 원리가 적용되면서 이 과정에서 부동산 가격의 여러 가지 원칙이 성립하는데, 자, 여러분 교재에 부동산 가격의 여러 가지 원칙이 이제 302페이지에 나오죠. 자, 부동산 가격의 여러 가지 원칙을 보면은 부동산 가치가 어떻게 형성되고 유지되고 있는가에 관한 법칙성을 추출한 것으로서 부동산을 평가 활동을 하는데 중요한 기준으로 삼으려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가격의 여러 가지 원칙, 이제 여러분 13가지 원칙을 배울 텐데, 이 원칙은 직간접적으로 관련을 맺으면서 하나의 시스템, 체계를 형성하고 있어요. 그 체계를 잠시 뒤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뒤에 가격의 여러 가지 원칙, 최유효 이용의 원칙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쉬고 시작하겠습니다.